(2026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GCC 6개국을 포함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3월 19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가요? 거기에서 이슬람권 12개국 외무부 장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어떻게 할까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때 이 리야드로 탄도미사일, 이란이 쏜 걸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이 날라왔고, 또 리야드 쪽에 있던 요격미사일이 발사돼서 요격을 한 것 같아요. 회의장 근처에서 요격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리야드를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4발을 요격했다. 잔해의 일부가 리야드 남쪽 정유시설 인근에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2개국 이슬람권 외무부 장관이 회담을 하는데 그 근처로 미사일이 날라왔고 사우디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막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띠르키예도 참석했고 GCC 6개국 등 많은 나라가 참석했습니다. 요르단, 카타르 등등. 그런데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이란의 외무부 장관이 상당히 좀 놀랬겠죠. 지금 이란은 역효과를 낳는 짓을 하고 있다. 지금 이란이 얻어맞기는 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이스라엘을 때릴 능력이 없으니까 카타르에도 공격했죠. 사우디를 공격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 우리한테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베풀 수 있는 시간이 하루인지 이틀인지 일주일인지는 보여주지 않겠지만은 우리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잘 판단하고 이웃국가인 사우디 같은 나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 이라는 그런 지혜가 있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주변 무슬림 국가들은 아예 이참에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서 다시는 이런 공격을 미래에도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길 바란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법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무슬림 국가들이 거의 반이란이라는 거죠. 이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슬람 신정체제랑 가장 반대되는 게 어딘가 하면요, 사우디아라비아 GCC 군주국도 반대되지만 사실은 띠르키예, 터키입니다. 터키는 케말 파샤 이후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습니다. 세속주의로 갑니다. 신정주의에 반대죠. 그래서 회교 성직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세속인들이 하라라 그래서 지금 에르도안이 대통령하고 있지만은 그 종교는 종교로만 믿고 정치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주정을 폐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멀리 나간 나라가 띠르키예인데, 띠르키예는 지금 나토의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정으로 못 간 나라들이 GCC 6개국, 군주국이지만 사실은 입헌 군주정에 가깝도록 굉장히 선정을 하는 모습 보이죠. 거기에 왕 또는 왕이라고도 하고 술탄이라고도 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UAE잖아요. 그 에미리트인가가 그쪽에서는 군주란 뜻도 낸답니다. 그래서 그 에미리트인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데, 의회 비슷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군주들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풀어서 잘 살게 해주니까 군주정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헌 군주에 가까운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공화정을 해놓고서 신정체제로 갔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이슬람 리퍼블릭 해놓고 나서는 이란 했는데, 이게 그 성직자는 이번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세우는 세습까지 하니까 이게 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란을 반대합니다. 처음엔 이란이 자기네 혁명, 공화정을 하는 걸 수출한다, 이슬람 정신 딱 수출한다 그랬는데, 같은 이슬람을 밀어도 공화정을 하는 게 오히려 이란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고 이란이 공화정을 못하는 모습이 되니까 아예 차제에 이번에 이러한 나라들은 미국이 다시는 이란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박살내길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란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참지 않겠다. 지금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한 쪽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아니라 UAE입니다. UAE는 2,0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이 날라와서 뭐 거의 막아냈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공항이 두바이, UAE 두바이 공항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상당히 비행기가 떴다 내리는데 제한이 되죠. 호텔도 베어버렸고.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자기네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통에 내보내는 것도 막혔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UAE는 관광 많이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떠나 호텔 텅 비고, 그러면 공항도 사람이 안 오니까 공항도 도를 못 보고, 상당히 지금 이란을 미국이 강경파를 없애는 걸 지켜보면서 인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쏘는 미사일 방어해 가면서, 근데 더 이상 못 참으면 뛰어들어서 이란을 같이 쪼개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은 걸프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언론들 때문에 트럼프에 반대하는 게 무슬림이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란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포함해서 거의 모든 무슬림 국가들이 미국을 지지하고 있고, 이란을 좀 강경파 좀 없애달라, 저 딸레반들 제거해달라,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내하면서 지금 3주째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기름배, 가스배들이 한국으로 못 오고 있죠. 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기 전에 막 통과한 배가 20일, 이 방송 나가는 20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또 24일에는 다른 루트로 온 유조선에 하나 들어오는데, 그 다음 배들은 지금 들어온다는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냥 호르무즈 해협 안쪽 걸프에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UAE가 일부가 영토가 오만만으로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거기에 제가 설명대로 파지리안가 그 항구로 이제 우리 쪽으로 석유를 좀 원유를 보내주기로 했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갔다 와서 하는데 그 양이 부족하죠. 근데 국내에는 원래 우리도 한 100일분에 원유하고 석유 제품을 보관한다고 하는데, 이 날짜 이게 100일분이냐 아니냐. 지난번에 아주 웃기던데 국회 국방위에서 보니까, 근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막 장관을가 붙들고 무기 며칠분이 보관돼 있어요. 막 며칠분이라고 캐묻던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이 급박하면은 많이 쏘면은, 적게 쏘면 어떻게 쏠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하루분이다 하는 거는 물론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에 쓴다는 석유가 얼마자도 기준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IEA라고 하는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한 90일, 많으면 한 200일 버틸 분량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또 옛날 기준이니까 지금처럼 쓴다면 60일도 못 쓰죠. 근데 원유나 가스배들이 안 온다 그러면 더 빨리 딸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전쟁 비축 물자가 얼마냐, 탄약 며칠 분 보관하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미국도 한 30일 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이란 공격하는데 미사일 많이 쓰면 열흘도 못 가는 거고, 마두로 잡을 때처럼 살살 하게 되면 그런 전쟁은 한 1년을 해도 남아도 오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4월 위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제정치를 안 보고 국내 정치만 보게 되면은 정청래, 추미애 같은 딸레반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강경파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압 못하면 그도 골로 가요. 지금 트럼프가 절대로 광인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풀어준다 그랬죠. 지금까지는 러시아 원유를 못 사도록 제재를 했었어요. 우리도 러시아 안 샀고, 나토도 안 사고, 일본도 안 사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원유를 누가 샀나 하면 중국하고 인도가 사갖고, 걔네들이 석유화학 제품 싸게 내놓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는 안 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유화업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를 제재했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기고만장하니까 러시아를 좀 키워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번에 러시아 원유 수출을 이 동맹국들이 살 수 있도록 일시 해제합니다.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우리가 빨리 도입하면은 숨통이 트이죠. 근데 그때까지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4월 경제 위기가 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란은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이제 원유 서방 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해주면은 러시아는 이란을 도와줄 이유가 많이 줄어들죠. 지금 하메네이 차남이 모스크바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썰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없어질 것이고.
이라는 강경파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그런 강경파에 끌려가는 그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충신이 진짜 간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각하의 폐하의 체험 세면이 상하고 어쩌고. 근데 그 폐하의 낯세워주다가 나중에 폐하가 죽게 되는 거죠. 화면에 한 방에 죽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계엄을 핑계로 굉장한 숙군을 했습니다. 야, 너무하다. 그러면 강경파에 질질 끌려가면서 공소청법, 중수청법 오늘 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4월에 나빠진다고 4월 위기가 오고 이 추미애, 정청래 등 4인방한테 끌려가는 이재명입니다. 이란 신정 정권하고 뭐가 달라요? 이란이 저렇게 고립되고 망해가는 거 보면서 이 대통령은 깨닫는 게 없나요? 지금 이란이 저 모양 적골 내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타산지석입니다. 신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추미애, 한병도, 김용민, 정청래한테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가 이번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 어딜 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봉화마을 갔는데 노 대통령 사위인 누구죠? 그 국회의원이 우리 장인 이용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정청래는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재인 만나러 간다. 문재인까지 이용해서 이재명 고립시키고 있는 거야. 강경파 따라오도록 골로 가는 길로 유도하고 있다고. 이제 그들을 믿고 과도한 숙군을 했다가 정작 우리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 못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이재명은 나라 망하면 제일 먼저 하메니처럼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 강경파랑 같이 가서 판도라 상자 막 열면 좋은 줄 알았지. 그때는 위협할 때는 설렜지만 열어놓으면 이 강경파들이 득세하게 되면 골로 가는 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지금도 이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한국을 좀 살리려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해군을 보내야 돼요. 우리 기뢰 전대에 우리 소해함, 기뢰함 많아요. 보내라고. 그 다음에 먼저 기동함대에 7.1전대, 7.2전대 한 2개 정도, 그러면 한 이지스함 2척 내지 3척 해서 구축함 도합 8척이 갈 수 있네. 가서 우리 배들 보호하고 빼내야지. 그럴 때 국민들이 박수 친다니까. 야, 역시 대통령은 다르구나. 강경파는 그렇게 잡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허주물에 개입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재명 대통령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한심해 보입니다. 시장 다니면서 먹고 하하 호호 웃는 거 속에는 얼마나 두려울까. 두려움은 피해가면 점점 따라옵니다. 정청래 어떻게 하려다가 거꾸로 당했잖아요. 김호준 방송 통해서. 그러면 엎어치는 능력이 있어야지. 강경파 끌려가다 골로 가는 이란 보면서 이 대통령도 타산지석 삼아서 크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